지난 9월 20일 일본 현지에서 개봉된 극장판 오버로드 성왕국편. 그와 동시에 일본 도쿄에서 오버로드에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저 맥켓과 함께 현지에서 진행된 이벤트 장소를 랜선 여행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스카이트리 전망대로 유명한 도쿄 소라마치 쇼핑몰로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오버로드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왔습니다. 전시회의 입장비는 1,800엔으로 한정 굿즈는 2,200엔이 별도로 발생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티켓 대리 업체를 통하여 예약한 이후 패밀리마트의 복합기를 통해 인쇄하여 입장권으로 교환, 전시회 입장 시 마도구 프리패스권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내부의 동영상 촬영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으며 오로지 사진 촬영만 가능했었고, 일부 구역에서는 사진 촬영조차 불가능했는데요. 입장과 동시에 나자리쿠 측의 로열 스위트에 위치한 기도원들의 회의 장소인 원탁과 10층의 옥좌의 홀이 입장객들을 반겨주고 있었으며, 오버로드 1기의 대형 키 비주얼과 함께 무려 초위 마법을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 구획이 있었으니 바로 오버로드 2기에서 연출된 샤르티아의 형벌, 아니 포상 의자존으로 착석감은 역시 100레벨의 NPC답게 탄탄한 육체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대단히 흥미로운 자료로는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지도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점이었는데,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바로 슬레임 법국의 위치로 기존 소설에 삽입된 지도에 의하면 법국은 카체평야의 바로 옆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전시회의 지도에 의하면 기존 아베리온 구릉지대로 알려진 장소가 슬레임 법국의 위치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아베리온 구릉지대는 바로 아래인 자그마한 산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으로 슬레임 법국은 산맥을 둘러싼 천혜의 요새 같은 느낌이 되었지만, 4기 엔딩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는 마도국이 지배하는 카체 평야와 실시간으로 괴뢰국화되어가고 있는 로블 성왕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마도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아베리온 구릉지대가 있었으니, 달리 해석하자면 하프엘프의 신인편 기점으로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포위 형태의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고, 이것이 만일 17권을 염두에 두고 바뀐 위치라면 법국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못해 정신이 아득해지는 미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도국과 나자릭의 위치가 상세하게 표기되었으며 의외로 용왕국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백금 용왕인 사인도르크 스파이시온의 활동 영역으로 알려진 아그란드 평이국과 용왕국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4기 기준으로 용왕국은 이미 마도국에게 언데드 렌탈 서비스를 의지하고 있어 평이국의 미래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전시회로 돌아와서 전시회에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컨셉 아트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게재되지 않은 아인즈의 여러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아우라의 월드 아이템인 산하 사직도와 룬 소드,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받은 G2의 마스크와 위그드라실 포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회 한정으로 지구의 41인의 새로운 일러스트가 공개! 본래 해당 구획은 촬영이 금지된 장소라 촬영은 할 수 없었지만, 이후 유출된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새롭게 공개된 기드 멤버는 총 4명으로, 이는 팟 고물덕과 에이전트 1, 그리고 화이트 브림과 야사씨가 되겠는데, 팟 고물덕은 기드 아인즈 고온의 3명의 여성 기드원 중 1명이며 페스토니아 왕코와 에클레어의 창조자로 동물을 좋아한다는 설정에 기반하여 그 외형은 뚱뚱한 분홍색 박쥐의 모습으로, 착용 장비는 노출도가 파격적으로 높은 마이크로 비키니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인션트 1은 기드, 나인즈 오운 올해 원년 멤버인 퍼스트 나인 중 1명이라는 점 외에는 공개된 설정조차 없는 인물로, 제가 기억하는 외형은 아인즈와 같은 뼈 구조와 갑각류와 곤충류의 외형을 지닌 일러스트였으며, 화이트 브림은 무인 타키미카즈치와 베리어블 탈리스만을 적절하게 섞은 듯한 전사형의 외형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화이트 브림은 메이드가 머리에 쓰는 창신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자르게 일반 메이드 NPC는 전부 그가 디자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사시의 이름은 일본어의 발음상 친절하다라는 의미의 야사시를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조합한 이름으로 이 역시 성왕국편 이후 공개된 모습이라 특별한 설정은 없습니다. 이후 전시회에서만 특별 공개된 나자르게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자르 5대 최악의 거점 중 하나인 공포공의 영역 흑관.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보인 것은 바로 이후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은 멘탈을 옥좌의 홀에서 아인 줄고 온 마도왕폐하를 알현하는 것으로 추스릴 수 있었는데, 해당 영역에서는 마레와 아우라의 실물 크기 판넬과 함께 마도왕폐하를 중심으로 좌우에 나자르게 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아인즈님의 1대1 전시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버로드 유튜버 드디어 나자르게 도달했다. 그리고 성왕국편의 홍보를 담당하는 성벽과 함께 코키토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었고, 소빈 작가의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액자와 테피스트리 9회까지. 가장 신기했던 것은 외전인 망국의 흡혈이 관련 일러스트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시회의 마지막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알베도와 아인즈의 거대 사파가 인상적이었으며, 또한 아인즈님의 속살을 전시한 다키마쿠라와 신작 피규어의 샘플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후르사에서 발매한 플레아데스의 엔토마 피규어가 있었는데 최근 갓 발매하여 2만엔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시간 보여드린 카도카와의 신작 오버로드 10주년 루프스렉이나 베타 소빈 버전 피규어는 루프스 특유의 붉은 머리카락의 컬러감을 잘 표현했고, 이번 성왕국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시즈 델타는 전설급 아이템 및 머플러까지 확실히 구현해줬습니다. 추가로 현장에는 플레아데스의 일원인 솔루션 입실론의 신작 피규어 샘플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솔루션 특유의 죽은 눈과 롤 형태로 말려진 헤어스타일, 도저히 메이드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발적인 자세와 순식간에 사람을 빨아들이는 슬라임 오빠이는 이 피규어를 구매하지 않고는 못 베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본을 만들면서 이제서야 눈치챈 건데, 후류에서 추가로 나베랄 감마와 유리알파의 피규어 제작에 착수. 특히나 유리알파는 기념비적인 첫 번째 피규어이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구스마일의 가성비 피규어 라인인 팝업 퍼레이드 라지 사이즈 아인즈 피규어는 오버로드 3기의 갈치하라 장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파이넥스에서 발매한 오버로드 4기 당시의 알베도 대상 버전 피규어 또한 서큐버스 특유의 풍만한 가슴과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알베도의 야릇한 미소를 잘 담아냈습니다. 현장에는 현존하는 알베도 피규어 중 가장 역대급의 가격을 자랑하는 피규어도 있었는데, 그 가격이 무려 29만 7천엔으로 한 화로 약 270만원에 달하며, 크게는 1대4 쿼터 사이즈로 300년 전통의 인형옷 장인 기업인 요시토쿠와 협업하여 만들어진 피규어라고 합니다. 날개의 크기와 전통옷의 소매 때문이라도 그 소체 크기가 상당해 보이는데, 조명 때문인지 단하면서 우아해 보이는 알베도의 얼굴과 한 땀 한 땀 째어진 고급 소재의 인형옷은 마도국의 재상의 미모를 한층 끌어올려주고 있으며, 특히 손에 들고 있는 거미줄과 나비의 금박 부채가 활용점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제1복권의 자그마한 초코노코를 크게 만든 것 같은 피규어 에스파이어 제로사의 데포름의 피규어가 알베도 버전으로 나옵니다. 이 너무나 작고 귀여운 피규어는 약 3만원 정도의 저렴한 제품으로 내 손 안에 귀염뽀짝한 알베도를 손에 넣을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후류사의 새로운 피규어 라인으로 알베도와 샤르티아의 수영복 버전 모습을 공개. 노딱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두 피규어 모두 영광스러운 나자르게 위용에 걸받는 노출도 아니 수호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다음 장소로는 오버로드 콜라보를 위해 덕질의 성지 아키하바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아키하바라 역사와 이어져 있는 아트레 쇼핑몰로 평소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오버로드 10주년을 기념하여 마도왕폐하를 기리는 가게를 오픈. 저 멜켓 또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의 아키바역에는
오버로드 극장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극장판에 대한 굿즈도 진열되어 있었으며 아트레의 콜라보 공간은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사진 촬영으로만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사전에 공지되었던 스티커와 캠배지 그리고 아크릴 제품들이 있었으며 40cm에 육박하는 아인즈님의 대형 아크릴 피규어도 있었는데 와, 이건 진짜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인즈와 알베도 그리고 얄다버트와 네이아시즈 아크릴은 못 참죠. 바로 질러주시고요. 햄스케 봉제 인형도 탐나긴 했지만 지갑 이슈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하바라의 랜드마크인 라디오 회관에서 아마쿤이 발매 예정인 나베라 감마 바니걸 소빈 일러스트 버전 피규어의 샘플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주암이라는 이름의 뿌띠나베도 볼 수 있었는데 귀염뽀짝한 피규어와 함께 나베랄의 포상 눈빛이 인상적인 얼굴, 마치 저를 보고 뭘 보는 거냐 이 소금쟁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 10주년 기념 전시회와 아키하바라 콜라 현장 콘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다 보니 영상 자체가 조금 노잼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지에서 구입한 오버로드 굿즈 리뷰와 함께 아주 자그마한 이벤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